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예, 자, 어서 들어오세요. 자, 오늘, 자, 7월 14일, 자, 공개방송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여기 정회원들은 아침에 여기 매수에 나갔으니까요. 자, 종목들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어제 미국 다우지수는 보합권에서 끝났는데 나스닥 지수는 좀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끝났는지는 잠시 뒤에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그 대통령이 그 한국형 뉴딜 그 종합 계획을 발표를 하죠.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도 나오고 네이버 쪽에 이제 그 고위 이제 그 임원도 이제 참석을 해서 오늘 좀 크게 좀 이렇게 행사가 좀 크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어제 말씀드렸던 한국판 뉴딜 관련주들도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어제 시간에서 보면은 또 이재명 씨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공개방송 내내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주 그리고 이 뉴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와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이제 투자 전략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셔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아침에 그 주요 뉴스들도 좀 이제 읽어드리려고 몇 개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아침에 이제 시황, 그 다음에 순환매가 어떻게 종목들 순환매가 어떻게 도는지 뭐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시초가 확인하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여기 이제 시황 설명이랑 쭉 드릴게요. 자 일단은 아침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좀 이제 약세 출발했죠. 오늘 아침에 이제 여기 미국 증시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뭐 오늘 아침에 지수가 좀 약세 출발했는데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지수가 조금만 뭐 미국 증시가 조금 뭐 급락했다라든지 뭐 아니면 아침에 시초가가 조금만 낮게 출발한다든지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되게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조정이 이제 오는 거 아니냐, 그죠? 네, 한 번도 지금 코로나 폭락 3월달 이후에 조정이 왔던 적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개인들이 조정을 좀 걱정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증시가 조금만 약세 출발하면은 굉장히 아침부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일단은 어제 그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이제 급락을 했죠, 그죠? 네, 이 정도면 급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튼 뭐 하락으로 끝났는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에 그 미국 증시 나스닥이 한 2% 가까이 급등하다가 끝날 때는 마이너스 2%로 이제 하락 반전으로 끝났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왜 이런 음봉을 가졌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비관론자들은 이거 보면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드디어 이제 끝났다, 이제 조정이 온다 그러는데 글쎄요. 네.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나스닥 지수는 급락한 게 맞아요. 마이너스 2% 이상 하락이면 급락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정확히 알고 대응하셔야 되거든요. 자, 볼게요. 보시면 다우지수는 하락한 게 없어요. 그냥 강보합에서 끝났어요. 플러스 0.04%니까 거의 보합이죠. 역시 장중에 2%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뒤에서 이게 상승폭을 없애버린 거죠. 왜 그랬느냐? 나스닥이 하락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0.9%니까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하고 딱 중간이죠, 그죠? 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하락을 주도했는데 누가 주도했을까요? 어제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이에요. 보시면 애플이 신고가 났었는데 4%까지 급등하다가 끝날 때는 마이너스 0.4%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예요. 이제 많이 달렸잖아요. 6월 달부터 또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이만큼 올라갔고 3월 달 저점 대비 따지면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한 거예요. 저점이 212달러였는데 어제 399달러. 심리적인 이제 400달러죠. 거기를 딱 앞에 두고 뒤로 이제 좀 이제 밀린 거예요. 우리도 이제 주식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 아니면 뭐 50,000원 이런 데서 한번 걸리잖아요.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또 실제로도 많이 올라왔고요. 네. 앞에서 이만큼 올라오고 나서 쉬었다가 또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대충 보시면 앞에 상승 마디하고 여기 상승 마디가 비슷하죠. 그럼 뭐 하겠어요? 약간 떨어지든지 아니면 살짝 눌려서 옆으로 돌리든지 하겠죠. 그죠? 이 조정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조정이냐면 뭐 지금 뭐 조정 온다고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조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그거 말고 정말 3월 달에 코로나 이것 때문에 폭락이 조정이 왔었죠. 단기 폭락이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터져가지고 돌발 악세 때문에 순간적으로 증시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특정 종목이 과열이 돼서 살짝 조정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조정과 이 조정은 틀린 거예요. 하나는 갑자기 그냥 밑으로 폭락하는 거고 하나는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거를 약간 낮추면서 거품을 빼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또 가려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어젯밤에 급락한 이유는 코로나가 재확산돼서 폭락한 게 아니고요.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누구겠어요? 뭐 테슬라, 아마존 이런 종목들이 살짝 그 급등하다가 살짝 눌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과열된 종목들에서 살짝 음봉이 나왔는데 이게 그 미국 나스닥을 지금 주름 잡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전자 같은 게 4% 5% 급등하다가 끝날 때 마이너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지수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영향 받잖아요, 그죠? 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애플, 그 다음에 테슬라가 어제 장중에 16%까지 급등하다가 끝날 때 마이너스 3%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나스닥 지수가 좀 눌릴 수 있겠죠. 아마존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니까요. 아마존도 보시면 똑같죠. 4% 급등하다가 끝날 때는 마이너스 3%에 끝났어요. 이 차이예요. 3,000달러를 뚫고 3,300까지도 찍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예 문자반 신규 가입 있으시죠? 어서 오세요. 네. 요겁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특히 나스닥이 급락한 거는 요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코로나가 재확산돼서 전체가 폭락했다 그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과열된 종목들이 쉬는 겁니다. 아마존도 잘 보시면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쉬었죠?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거든요. 뭐 정확하게 재실 필요도 없고요.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마디 길이가 대략 비슷하죠? 그럼 뭐 하겠어요? 살짝 눌릴 수 있겠죠. 뭐 여기서 눌릴지 또 뽑을지는 생각마음이긴 한데 대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증시가 급락한 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어제 제가 그거 하나 보여드렸죠. 비관론자들이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이런 문자가 왔더라. 그래서 어제 오전에 공개방송 처음 진행하면서 이 문자를 보여드리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수상하게 올린 뭐 국내 증시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방금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세요. 네, 방금 얘기했잖아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그 수급이 시장을 떠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또 뭐라 그랬어요? 뭐 미국 증시 이게 비관론자가 보낸 문자인데
미국 증시, 한국 증시 더 이상 나올 경기 부양책도 없습니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큰 하락이 나올 거라고 해놨는데 이거 사람들 불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자, 뉴스 보여드릴게요. 뉴스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이 커들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정확한 이름이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에서 경제를 총괄하는 분이죠. 그죠? 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4차 부양책 분명히, 그러니까 반드시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어떻게 할지. 네. 일자리 쪽에 관련된 쪽만 아니라 투자에 인센티브 주는 것을 원한다. 친성장적 부양책을 원한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뭐가 이제 필요한지 쭉 얘기하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4차 부양책 나올 거예요도 아니고 미국의 경제를 총괄하는 최고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에 있는 최고의 그 관리가 4차 부양책 반드시 나올 거다.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 가이드라인도 제시를 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무슨 부양책이 안 나온대요. 계속 미국은 항상 똑같은 소리를 해요. 네.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 다음에 장관 아니면 저렇게 이제 경제 수석 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네. 근데 무슨 부양책이 안 나온대요. 미국이 부양책을 내면요 우리나라도 최대한 따라서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비관론자들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한국판 뉴딜 보시면 청와대에서 오늘 이제 주재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린 디지털 뉴딜 전략 발표. 여기 보시면 이제 정의선 현대차 여기 부회장 이분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죠, 네이버 한성숙 씨, 네이버 대표 이분도 나와서 오늘 뭐 한 분은 그린 뉴딜, 한 분은 디지털 뉴딜 구상을 밝힐 예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사를 되게 크게 준비한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업인까지 초청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그런 얘기 했었죠. 그 최근에 코로나가 재확산되다 보니까 그 언택트 관련주들,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이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 언택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특히 아마존이 이제 언택트 수혜주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가고 있었어요. 네이버나 카카오가 더 가고 있었는데 이 언택트, 다른 말로 비대면주죠. 이 비대면 관련주들이 과열됐거든요. 그러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쉬어야 되면 그때 뭐가 간다 그랬죠? 다른 것들이 간다 그랬죠? 예, 하행성님도 어서오세요. 네. 다른 이제 업종들 갈 수 있다. 뭐 철강, 화학, 뭐 조선, 뭐 기계, 뭐 물류 이런 것들 갈 수 있는데 실제로 어제부터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한국경제도 기사가 친절하게 나오더군요. 이제 기사를 인용해서 보여드릴게요. 비대면주가 숨고르기를 하니까 자동차, 조선, 금융주가 급등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한국조선해양 6%, 7%씩 급등했고, 어제 기아차도 올랐고, 뭐 금호석이 10% 오르고요. 많이 올랐죠. 네. SK바이오팜,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이 힘을 좀 못 썼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이 좀 되다 보니까 언택트 수혜주가 상승 돌려고 해서 이제 상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료가 있으니까요, 그죠? 상승을 좀 한 거고, 상승 달력 이제 상승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과열되니까 쉬어야죠. 그리고 쉴 때 누가 가요? 다른 게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쉬운 말로 이게 순환매잖아요. 순환매. 도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 실적이 악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지금 주가가 지나치게 많이 빠져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환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문자, 어제 비관론자 문자 보시면 또 보여드릴게요. 수급들은 이미 시장을 떠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만 보시면 안 되죠. 네. 보면 수급들은 이미 시장을 떠나고 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말이 안 맞는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연하게 비관론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대면서 제 생각을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천조원 풀린 중국 증시, 치솟는 용이 올라타야 하나. 최근에 중국 증시가 급등하니까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천조원이 풀렸다는 얘기예요. 누가 풀었을까요? 밑에 쭉 보시면 중국 인민은행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급한 유동성이 천조원대에 이를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중국에서 풀었다는 얘기예요. 내부적으로. 천조원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외국인 수까지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금상첨화인 거예요. 돈이 그냥 유동성이 넘쳐나는 거예요. 수급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긴 뭐가 안 들어와요? 수급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증시가 폭등하고 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어제 시간에서 이재명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모르겠어요. 이 또 정치 얘기니까 좀 민감한데 객관적으로 들어주세요. 어제 시간에서 보면 에이텍이나 뭐 에이텍T의 동신건설 같은 뭐 프리엠스 같은 이제 그 이재명 씨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 16일날 이재명 씨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 판단이 16일날 나온대요. 16일이니까 내일 모레니까 목요일이겠네요, 그죠? 네, 목요일날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벌금형이 좀 크게 받으면은 경기도지사직을 잃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도박이에요. 이재명 관련주는 지금 저희 방에서 손을 안 댔어요. 왜냐면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좀 리스크가 좀이 아니라 리스크가 좀 상당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재명 씨 쪽은 손을 안 댔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분이 뭐 무죄 판결 받을지 아니면 이제 지사직을 잃을 만큼의 그런 이제 판결을 받을지 누가 알겠어요. 지금은 정치권 돌아가는 게 참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죠? 뭐 이분이 뭐 이제 옳다 나쁘다 뭐 대통령 깜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리스크가 상당하다는 얘기예요. 대선주를 참 좋아하긴 하는데 이쪽은 좀 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재명 씨가 선고 받은 다음에 만약에 잘못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안 하면 못하죠, 당연히, 그죠? 네. 반대로 결과가 좋게 나왔다. 그러면 나중에 결과가 좋게 나오면 종목들 막 이제 날아다니겠죠, 그죠? 네. 그때 사기는 이제 안 되죠. 이미 급등하고 뭐 난리가 날 텐데, 그죠? 네. 후발주자 하나 좀 노려볼까? 뭐 그 정도는 괜찮겠지만 이재명 씨 관련주들을 아마 사기는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네. 뭐 결과가 좋게 나오면은 당연히 뭐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급등하겠죠. 하지만 결과 잘못 나오면 쩌만가죠. 쩌만가라고요. 네. 도박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조금. 그래서 안 했는데 에이텍이나 에이텍TN이 보유종목이었는데 앞에서 다 팔았어요. 저거 이재명 씨 관련주는 제가 좋게 얘기 안 하죠. 왜냐면 방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 잠시만요. 잠깐만요. 종목 좀 하나 보고 올게요. 네. 그래서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리스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아무튼 이제 어젯밤이란다. 어제 그 시간회에서 이제 이재명 씨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좀 많이 했습니다. 상한가도 가고 그랬는데 글쎄요, 좀 이재명 씨 관련주는 생각이 좀 해봐야 돼요. 자꾸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죠.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네.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그걸로
완전적이 끝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6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이니까 목요일쯤 되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겠죠. 대선주 얘기를 잠깐은 해드릴게요. 이거 말고 뉴스 볼 게 한 개 정도 더 남았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재명 씨가 16일날 결과가 나올 텐데, 이분이 결과가 이분한테 좋게 나온다. 그럼 이재명주는 폭등하겠죠. 이제 그때 가서 이재명주를 산다? 늦었어요. 후발주자를 사는 건 괜찮은데 선발주자 잘못 잡으시면 고점에서 몰려가지고 굉장히 큰 고통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죠? 네.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는요, 당연히 들어가시면 안 되죠. 이거 말할 것도 없죠. 그죠? 그럼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꺼냈냐? 그건 아니고요. 이재명 씨가 만약에 이제 결과가 좋게 나오면 지금은 당장 들어가지 말고 뭐 다 떠 있을 텐데요. 그죠? 들어가서 뭐예요? 후발주자는 괜찮다고 했어요. 후발주자를 공략하는 이유는 그 이재명 씨 관련주가 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 후발주자를 해야죠. 그죠? 근데 이제 그냥 그날 뭐 결과 가지고 양봉 한두 개로 끝날 것 같다 그러면 후발주자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말고 이제 결과가 이제 안 좋게 나왔다고 치자고요.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모르겠어요. 결과가 지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반반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참 조심스러운데 뭐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워낙 정치적인 거라서. 근데 이제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수혜주가 있겠죠. 자, 머리를 빨리 이제 돌리셔야 돼요. 수혜주가 있겠죠. 누구요? 수혜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겠어요? 그 지지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혜를 입지 않겠어요? 아니면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나? 이재명 씨를 지지하는 사람이 갈만한 쪽이 어디겠냐?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쵸? 근데 아무튼 분명히 수혜주가 있어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요번에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아무튼 뭐 좀 안 좋게 끝나셨죠, 그죠? 근데 딱 그러니까 수혜주가 나왔거든요. 대선주들은 막 폭등하잖아요. 이재명 씨가 판결이 나면 피해주는 없어요. 이제 이재명 씨 관련주들이 뭐 결과가 좋게 나왔다 그러면 피해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을 것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수혜주는 나옵니다. 안 좋게 나오면은,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수혜주 반드시 나옵니다. 누굴까요? 그 여러분들이랑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답은 대충 나와 있지 않나요? 그죠? 네. 여당 내에서 수혜주가 있을 거고 아니면 바깥쪽에서 수혜주가 나올 수 있어요. 또 경기도지사도 또 이제 지사직을 이제 잃으니까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 4월달에 서울시장이랑 부산시장을 또 뽑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경기도지사까지 뽑으면 인구로 따져보세요. 전체 인구,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거의 뭐 진짜 전체의 절반 이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지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재명주를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아니라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분명히 수혜주가 나올 겁니다. 차라리 대선주를 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이재명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씨 주를 사기보다는 그 수혜주를 사시는 게 훨씬 안전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이재명 씨가 잘 돼도 뭐 결과가 좋게 나와도 뭐 다른 사람 대선주도 갈 거니까 어차피 다른 걸 사시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이재명 씨가 만약에 잘못되면은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당연히 그거는 폭풍 나오겠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범위를 한번 좁혀보시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막연하게 나는 누가 좋아. 난 누가 좋아. 돈이 너무 없어서 특정 후보를 한두 명밖에 못 고른다. 그런 거는 이해가 가요. 하지만 투자 자금이 넉넉한 상황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내일 모레가 판결이라고 하니까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치 얘기니까 이거 조심스러워서 더 이상은 여기서 무방에서는 언급드리는 거는
아닌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이제 저는 제가 전문가로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어느 쪽이 위험한지, 그리고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수혜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드렸으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공개 방송은 이제 오늘까지니까, 이벤트도 오늘까지인데요. 내일은 이제 우리 정현들한테 좀 상세하게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중국에 지금 물난리가 나고 있거든요. 지금은 사람들이 지수가 이상하다, 너무 많이 올라왔다 이래요. 왜냐면 코로나가 회복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라올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기사 안 보여드렸구나. 지금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미국 백악관의 고위 관리가 코로나 치료제가 백신이죠. 백신이 이번 늦여름까지는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잠깐만요, 기사가. 잠깐 기사를 좀 갖고 올게요. 요거하고 중국 기사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네, 자 보시면 코로나 백신 희소식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백악관 고위관리가 올해 늦여름까지는 백신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방금 보시면 화이자, 미국의 화이자하고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라는 이제 그 바이오 기업이 있는데, 여기서 공동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백신, 요게 미국의 FDA 패스트 트랙 승인을 받았답니다. 이게 뭐냐면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빨리 진행하는 거죠. 네. 승인 절차를 굉장히 이제 빠르게 진행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부지까지 선정하고 기계까지 벌써 주문하고 다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그래서 어제 그 미국의 화이자 이 회사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모더나라고 있죠. 모더나라는 기업을 아마 잘 모르시긴 할 텐데, 최근에 얘기가 몇 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이었나? 모더나라는 기업이 코로나 백신 임상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모더나 주가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보시면 화이자가 어제 아무튼 4% 급등했고, 그 다음에 모더나라고 있습니다. 5월달이었군요. 5월달에 이제 백신 임상 실험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그래서 급등을 했었고요. 어제도 장중에 14% 급등 마감했어요. 최대 24%까지 급등했고요. 백신 개발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차트만 대충 봐도 뭔가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비관론자들이 이제 가장 큰 패닉에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이러다가 갑자기 치료제 나오고 백신 나와서 코로나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럼 모르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코로나가 영원히 안 없어질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고 하셔야 돼요. 근데 어제 미국에 이제 이런 기업들이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주도 일부만 급등했어요. 아까 어떤 분이 코로나 백신 얘기 나왔는데 왜 나스닥 지수가 폭락했나요?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네. 전체 종목 볼 줄 모르시니까 그런 거예요. 바이오주들도 다 올라온 게 아니라 일부만 올라왔어요. 해당되는 것만. 전체적으로는 눌렀겠죠, 그죠? 네. 아무튼 백신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중국에서 홍수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물난리가 나가지고 이재민이 우리나라 인구수를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데 중국이 지금 대단히 지금 물난리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중국 남부 지역 폭우, 그래서 뭐 그 큰 댐이죠, 산샤 댐이 뭐 붕괴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우려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여튼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 홍수가 크게 나면은 태풍, 홍수나 이런 게 쓰고 지나가면은 폐기물이 엄청나게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홍수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폐기물 관련주들도 좀 수혜를 많이 입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회원들은 눈치를 채셔야 돼요. 네. 근데 아무튼 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있죠. 요게 중국에서 지금 재확산 우려가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돼지가 둥둥둥 떠다니고 있거든요. 중국 남부 지역 폭우로 축사 둥둥 네. 써놨는데 그 어제 안 그래도 어제 엊그제 뭐 최근에 저는 계속 이제 중국에 그 비만이 오는 걸 자꾸 이제 주시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다들 아시는 상식이시겠지만 이렇게 크게 그 홍수가 나면은요 아시죠? 수인성 전염병,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전염되는 식수도 오염되고 뭐 생활 용수가 다 오염되기 때문에 그 굉장히 그 전염병에 취약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중부지방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었고 우한이 그랬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북부 쪽에는 지금 흑사병, 패스트라고 하죠. 그거 도졌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폭우, 이게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 다음에 그 뭐예요 저기 조류독감 있죠. 그런 것들이 되게 어디서 발병하냐면 중국 남부 지역에서 발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는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물을 타고서 이제 전파가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놨는데 홍수로 돼지 축사가 떠내려가 ASF,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주변 물이 오염되면 건강한 돼지라도 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관리를 그렇게 잘한다고 노력을 해도 중국에서는 돼지열병이 확산되고 막 그랬는데 이 정도 터졌으면은 돼지열병이나 이런 것들이 터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까지는 영향을 바로 주지는 않겠지만 중국에서 심각하게 터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몽고는 이제 중국 저기 맨 북부지방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흑사병. 어제 보니까 10대 소년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런 얘기 들어서 죄송한데 그냥 그 관련주들이 지금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중국에서 돼지열병이 터지면 우리나라에서 그 수혜주들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움직였던 적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지수가 여러분들은 자꾸 이제 방향을 이제 극단적으로 잡으시던데 지수가 여기서 이렇게 급등할 가능성이 몇 %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서 이렇게 급등할 가능성 굉장히 낮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만큼이나 이렇게 바로 수직으로 급락할 가능성도 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둘 중 하나겠죠. 개인들은 이제 뭐 개인들이란다, 비관론자들이 자꾸 조정이 온다 그러는데 그럼 거의 대부분 차트 보고 하는 거고요. 네. 중요한 건 방향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증시가 이렇게 매일 올라가진 않아요. 어떻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네. 중간 중간에 이제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가겠죠, 그죠? 근데 보시면 어떻게 가겠어요? 출렁출렁이면서 간다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재밌는 거 하나 얘기 드릴게요. 증시가 이렇게 출렁출렁이면서 간다고 이걸 좀 더 좀 과장되게 해서 이렇게 볼게요. 요 정도 이제 폭으로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건 가정이에요. 그러면 하락할 때가 있고 반대로 상승할 때가 있겠죠. 또 살짝 이렇게 하락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상승할 때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증시가 이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은 대형주가 잘 갈까요? 개별주가 잘 갈까요? 개별주가 가는 거예요. 증시가 이렇게 가파르게 각을 세워서 가면 대형주 위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급등하는 거잖아요. 오, 일자리 관련주도 급등하고 있어요 지금. 어제 일자리 관련주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랬죠? 휴먼 뉴딜 때문에. 네. 실제로 오늘 일자리 관련주도 움직입니다. 저는 미리미리 얘기를 해드려요. 네. 준비하시라고. 네. 지수도 지금 이 얘기를 잘 들으시고 마음의 준비를 해놓으시면 돼요. 비관론자들은 자꾸 이거 온다 그러는데 네. 미치겠어요 진짜. 맨날 저 얘기밖에 안 하니까. 근데 아무튼 증시가 이제 우상향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렇게 전반적으로 요렇게 간다면 대형주보다는 개별주가 유리해요. 대형주도 가기는 가는데 개별주 쪽이 수익률이 훨씬 높으실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갈 때 어떻게 가겠어요? 코로나가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증시 자체가 약간 수급이나 심리 같은 게 불안하겠죠? 그러면 막 5배, 10배씩 가기보다는 한 30%, 50%, 100% 정도 급등했다가 종목별로 따지면 뭐 떨어졌다가 뭐 다른 게 가면서 이렇게 순환매가 돌겠죠. 그죠? 그 얘기는 또 뒤에서 해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하락할 때건 상승할 때건 개별주 테마주가 가긴 갈 텐데 하락할 때 누가 가느냐? 어두운 테마주가 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시더라고요. 어두운 테마주. 상승할 때는 이제 밝은 테마주가 가겠죠. 그쵸? 네. 어두운 테마주는 뭘까요? 아니, 밝은 테마주부터 얘기해 볼까요? 밝은 테마주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뭐 그린 뉴딜 이런 거 발표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다 뭐예요? 다 밝은 테마주잖아요. 이 세상을 뭐 기후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아니면 녹색 에너지로 여러분들 미세먼지를 저감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앞에 아주 예쁜 공원을 조성해드리겠습니다. 집을 친환경 자재로 리모델링을 해드릴게요. 코로나에 위험하지 않게 언택트로 여러분들에게 생활의 질을 높여드릴게요. 이건 다 뭐예요? 다 밝은 테마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밝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테마주는 뭐냐면 어떤 이슈 때문에 매출이 일어나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테마주잖아요. 그죠? 그 기대감 때문에 가는 거를 테마주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뭐 그린 뉴딜을 할 건데 SOC 사업을 할 건데 어디 지역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땅값이 올라가겠죠. 그럼 그 근처에 땅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재산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게 수혜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밝은 테마주예요? 나쁜 테마주예요? 어두운 테마주예요? 밝은 테마주죠. 이게 쉽죠? 근데 어두운 테마주가 뭐겠어요? 북한 김정은이 서울을 불바다 만들어 버리겠대요. 그때 방사주가 막 급등해요. 어두워요? 밝아요? 어둡죠? 네. 어둡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막 너무 힘들어서 마스크 쓰고 다녀요. 어두워요? 밝아요? 마스크 회사 사장님한테는 호재겠지만 일반 시민들한테는 어둡잖아요. 어두운 테마주죠. 그다음에 돼지열병은요.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죽음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는요. 붕괴, 사망, 뭐 전쟁 이런 거랑 관련되어 있는 거는 대부분 어두워요. 물론 이제 바이오 중에서는 임상시험 이런 것처럼 이제 뭐 치료제, 임상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긍정적인 밝은 걸로 가는 것도 있지만 어두운 바이오주들도 있거든요. 아무튼 돼지열병이나 이런 거는 어둡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증시가 하락할 때 누가 가겠어요? 어두운 테마주가 갈 가능성이 훨씬 높죠. 지수가 올라갈 때는요. 밝은 테마주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거를 안 가리는 게 있어요. 대선주예요 그게.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대선주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얘는 이걸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본적으로 3월달처럼 이런 폭락만 안 나오면 개의치 않아요. 그냥 가요. 재료 딱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밝은 테마주는 가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정부에서 수천억 원, 수조 원, 수십조 원을 지원하겠다. 정부 저 기업에서 뭐 현대차나 삼성전자에서 뭐를 어디에 투자하겠다 발표를 막 해줘야 돼요. 돈이 들어가요. 어두운 테마주, 전쟁이나 지진이나 해일이나 하여튼 뭐가 일어나야 돼요. 돌림병이라든지 힘들어요.
뭔가 사건 사고가 크게 있어야 된다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걸 처리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대선주는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냥 없어요. 지지율 조금 좋게 나오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를 안 하시는 분들도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저번에 그 홍정욱 씨 아시죠? 그분 관련주가 급등했거든요. 왜 급등했는 줄 아세요? 최근에? 네. 그분이 SNS를 다시 개시했대요. 진검승부라는 이제 사람이, 저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트위터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원래 안 해요.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페이스북을 했어요. 그럼 뭐 상관이 있나요? 없잖아요. 여러분 관심 있으세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홍정욱 씨나 이런 사람이, 이런 분들이 이제 SNS 다 게시했다고 하니까 종목들이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돈 하나도 안 들어요. 대선주가 잘 가요. 그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꾸 대선주 강조하는 게 제가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별로 가리진 않는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자주권이 뭐예요? 이런 식의 큰 폭락이 없을 때는요, 그냥 이 정도는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간다니까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없이 대부분의 개인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죠. 테슬라를 왠지 2차전지 좋아, 2차전지 몰빵하는 분들이 있어요. 종목은 10개 이상을 사시는데 사실은 2차전지만 사요. 그럼 몰빵이잖아요. 골고루 사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대지열병 수혜주도 좀 사놓고, 대선주도 좀 사놓고, 정부정책 발표주 그린 뉴딜 일자리도 좀 사놓고, 골고루 사놔야 되는 거예요. 대충 두세 개 딱 사놓고 이 정도면 됐어.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요? 본인이 못 견뎌요. 왜 못 견딜까요? 남들이 갖고 있는 것만 상한가 치면서 가는데, 돌아가면서 가는데 늦게 가니까, 안 가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본인 차례가 오기 전에 스스로 던져버려요. 팔고 나서 뒤돌아봤더니 막 상한가 치면서 가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심리가 꼬이죠. 그럼 그 다음 투자도 또 실패해요.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또 팔았더니 또 급등하네. 아 그래, 이번에는 수익이 났는데 좀 참아야지. 다 끌려내려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저는 사는 건 잘하는데 잘 팔지를 못해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산 투자를 하시라니까요. 지금 분산 투자 안 하시면요, 안 돼요. 테마주 가지고 분산 투자하라고 그러면 아마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비웃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 거는 가치 투자나 성장주 투자할 때 하는 얘기지, 그걸 테마주 할 때 분산 투자하라고 그래? 예, 지금 해야 돼요. 왜냐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증시가 애매해요. 애매하게 가잖아요 지금. 테마주도 어두운 거하고 밝은 거하고 그 다음에 중간이 회색이죠. 네, 중간을 끼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가면서 이게 순환매를 돌리는 거예요. 맨날 순환매 하니까 전기전자, 자동차, 물류, 화학, 막 철강 이렇게 돌리는 것 같죠? 예, 그것도 맞긴 맞아요. 테마주 이렇게 돌린다고 하니까 뭐 일자리 아니면 뭐 저기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막 돌리는 것 같죠?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테마주는 뭐 다르게 이제 또 분류할 수도 있지만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둡고 밝고 중간이 있어요. 세 개를 고르게 놓으시면 세력이 돌아가면서 올립니다. 근데 막연하게 그냥 수천만 사놓는다든지 아니면 대선주도 막연하게 대선주만 다 사놓죠? 수익 하나도 안 나요. 왜요? 못 견딘다니까요. 대선주가 수익이 잘 납니다. 수익 내실 수 있어요. 근데 대선주만 예를 들어서 10종목 하시는 분이 있다고 치자고요. 10종목 뭐 비중 10%씩 해서 10종목을 하시는데 다 대선주만 사놓죠? 수익 안 난다니까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 종목들이 안 가요? 다 가요. 근데 못 견뎌요. 왜겠어요? 1년 내내 대선주만 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간다고요. 시장이 약간 어두울 때도 있고 밝을 때도 있고 어중간할 때도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하셔야 돼요. 지금은 종목수를 좀 늘려야 돼요. 신규원들 들어오시면 제가 그 얘기를 꼭 해드려요. 몇 종목 하셨어요? 5개 하셨대요. 그럼 좀 더 늘리세요. 그래요.
몇 개 하셨어요? 10개 했다. 조금 더 늘리시라고 그래요. 한두 개라도 더 늘려서 하셔라. 원리를 얘기해드려요. 그러면 그분들이 따라 하세요. 네. 그러면 실수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종목을 많이 사는 게 아니에요. 세 종목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사라고 그러세요. 그분 보고 갑자기 뭐 많이 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씩 더 늘리셔라. 수익이 나거든 좀 더 늘리시고, 한 종목당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종목 수를, 돈을 벌면 종목 수를 하나라도 더 늘려라 그래요.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종목을 2개, 3개 몰빵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뭐 그게 고수인 것 같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수들이 그래요. 하수라고 또 대놓고 얘기하면 또 공격받을지 모르겠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종목 수를 늘리는 게 유리해요. 이런 걸 다 알고 귀찮아서 종목 2-3개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분들이 좋아서 하시는 거니까. 근데 종목 적게 하는 게 무조건 관리가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슨 관리를 하실 건데요? 관리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요? 세력이 관리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의 큰 그 틀은 정부에서 관리하지만, 금융당국에서 관리하지만, 개별 종목도 올라가고 그러는 거는요, 세력들이 관리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어떤 제 아는 분이 그런 얘기 하셨던 분이 있어요. 웃긴 얘기인데, 네. 종목을 한 100개를 사놨대요. 1000만원 가지고 10만원씩 100개를 사놨다 그러더라고요. 네. 왜요? 그러니까 그냥 괜찮을 만한 거 사놨대요. 그랬더니 그걸 그냥 던져놨다 이거죠. 네. 근데 실제로 옛날에 그 존 템플턴이나 그런 분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던져놨는데 너무 관리를 안 했더니 정부에서 관리를 해주더래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한 그 중에 몇 개가 관리 종목 됐다 이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관리를 해주더라.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수익이 많이 났을까요? 많이 났어요. 던져놨기 때문에 많이 났다고요. 네. 많이 난 것도 있고 좀 이제 빗나간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모든 걸 관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가 관리는 세력이 해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관리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의 여러분들 대부분 테마주나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하시죠? 그죠? 네. 개별주 위주로. 네. 종목을 고르실 때 크게 보고 포트를 잘 완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너무 한쪽에만 쏠리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전기차 좋아요. 수소차 2차전지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도 이제 고속성장 할 건데요. 그죠? 현대차 그 정의선 부회장 그분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만나고 SK 최태원 회장 왜 만나겠어요? LG화학도 들렸다 그러죠? 왜요? 2차전지 그것 때문에 이제 미리 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 전기차의 미래는 참 밝다고 생각을 해요.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럼 투자를 하셔야죠. 하지만 하나만 하시면 안 돼요. 골고루 넓게 분산을 시키셔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좌 내에서 순환매가 돌게끔 만들어 놓으면 돼요. 방법이 이제 순환매를 이제 노리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순환매에 돌아가는 그거를 그냥 그때 들어가서 단타만 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순환매를 노리고 공략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거 해요. 하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가장 더 좋은 건 뭐냐면 내 계좌가 순환매가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얘기해 드린 겁니다. 테마주는 어두운 게 있고 밝은 게 있고 중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간이 대선주고요. 다른 것도 또 있겠죠. 네. 제가 지금 실적주 얘기 안 하죠. 네. 지금은 실적보다는 테마주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아, 예. 승우님도 1년 가입하셨다 그랬죠? 아, 예. 어서오세요. 네. 처음에 3개월로 들어오셨다가, 네. 지금 2주 안 됐죠, 그죠? 네. 한 10일 만에 지금, 네. 1년으로 다시 재연장하셨어요. 네.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3개월에서 1년으로 바로바로 바꾸시잖아요. 1년 결제하시면 단톡방도 쓸 수 있죠. 그죠? 네. 1년 결제하시면 단톡방 한 달에비가 80만원인데 이것도 무상으로 네, 쓸 수 있게 제가 사무실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서도 이제 단기 종목들을 가지고 수익들을 많이 내고 있죠. 그것도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아무튼 지금 이제 이렇게 테마주를 잘
이렇게 공략하실 때는 원리를 알고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종목만 보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종목 고르는 거 중요하죠. 그죠? 근데 포트를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여러분들 계좌가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포트를 짜놓으시는 얘기예요.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편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어떤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다가 이걸 준비했어요. 뭐냐면 단기 그러니까 순환매를 이걸 잘 노리시려면 이거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아야 되는데 뭐냐면 요즘에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죠. 뭐 초단타, 단기, 스윙, 중기, 뭐 장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개념을 한번 잡아드릴게요. 우리 회원들한테도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오늘 한 번 더 상세하게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뭐 개별주를 하시건 대형주를 하시건 순환매를 노리시건 하셔야 되는데 이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우왕좌왕합니다. 자, 이게 이 얘기를 왜 해드리려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식시장은 진짜 총알이랑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막 그런 전쟁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전쟁에 나가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여러분들한테 맞는 그런 무기, 즉 전략이죠. 그런 전략을 선택을 해야 돼요. 전술 또는 전략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기도 잘 골라야 되잖아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칼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총 들고 나가면 지겠죠. 그죠? 네. 옛날 우리 중세시대에 보면 막 도끼 들고 싸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사람한테 뭐 활 주면은 되겠어요? 아니면 이제 활 쓰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뭐 그 사람한테 뭐 저기 뭐예요? 칼이나 뭐 창 같은 걸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창을 쏠 수도 없고. 그죠? 네.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그 개념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런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단기 또는 스윙, 그 다음에 뭐 중기 이렇게 세 개를 갖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네. 장기도 있고요. 네. 장기는 지금 이제 별로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거의 얘기를 안 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단기, 이제 스윙, 중기, 장기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단기, 스윙, 중기 이렇게 세 개를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 이렇게 회원들한테 들어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단기 스윙을 가장 선호를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저희 방 이제 기존 회원분들은 원래 이제 중기 스타일이 많으세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하긴 그 전에 이제 뭡니까 미중무역 전쟁이 이제 너무 심해지기 전에는 그 전에 저희 방에서도 이제 중기 위주로 갔어요. 중기. 근데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제 미중무역 전쟁 길어지고 막 그때부터는 이제 중기보다는 이제 스윙 쪽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를 얘기를 해드릴 건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지금 이제 단기라고 하면 여기 회원가입하려고 하신 분들도 참고하세요. 이건 제 기준인데 단기는 초단타는 아니에요. 초단타는 뭐 저기 급등주 추경매수 해가지고 막 3% 뛰기 막 이런 거 하는 거 5%짜리 그런 이제 초단타 있죠. 네, 그런 거는 별로 안 합니다. 왜냐면 회원들이 잘 못 따라하세요. 직장인분들이 그렇게 회원 중에 직장인분들이 이렇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초단타 잘못 추천하면은요 회원들이 못 팔아요. 수익 내드릴 자신이 있어도 회원들이 사기도 힘들고 팔기도 힘들어. 그럴 바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거든요. 네. 초단타는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단기로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단기는 뭐냐면 뭐 하루 이틀 아니면 2, 3일 정도 들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단기 있잖아요. 그죠? 네. 하루 이틀 2, 3일 정도 들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수익은 5에서 저희 단톡방에서 그렇게 얘기해 드리는데 5에서 한 30% 정도 이제 보고 추천 나가는 게 단기예요. 이게 단기라고요. 하루 이틀 아니면 뭐 2, 3일 재료가 조금 늦게 나오거나 세력들이 좀 시간을 끌면 그거보다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일주일 이내로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하루 이틀이죠. 이게 단기예요. 이게 목표 수익률은 5에서 30%고 스윙은 보통 1, 2주
길어지면 한 달까지 갈 때도 있어요. 좀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조금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제가 말하는 스윙은 30에서 50% 이상 나오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 수익, 이제 보유 기간. 근데 이제 참고로 스윙으로 추천했는데 그날 바로 급등하는 경우도 많아요. 시장이 좋고 나쁘냐에 따라서 이 좀 격차가 큰 게 요겁니다. 수익률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유기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기는 뭐냐? 옛날에 한 1개월, 2개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중기는 이제 50에서 70% 이상 수익을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정도 수익을 하려면은요 한 달 정도는 걸려요. 물론 이제 사자마자 바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시장이 굉장히 좋고 약간 과열됐을 때는 바로 이제 뽑아버립니다. 그때는 뭐 한 2-3일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1개월 정도 걸립니다. 왜요? 이 정도 수익 내려면요 세력들이 들었다 놨다 하고 세야 되거든요. 이거를 정확히 인지라고 하시면 돼요. 이 얘기를 왜 드렸냐고요? 개별주들이 올라가는 구조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개별주들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차트가 거의 똑같습니다. 처음에 구덩이를 파나요, 이렇게. 구덩이 판다니까요. 사람들 일단 내쫓아요. 겁을 줘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축 들었다가 나요. 거래가 조금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을 해요. 아니면 기존에 매집이 돼 있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급등을 할 건데 급등하기 직전에 이렇게 급등을 하겠죠, 그죠? 네, 급등하기 직전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들었다 놨다 흔듭니다. 정거점 통과할 때 막 들었다 놨다 심하게 흔들어요. 그리고 나서 뽑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만약에 더 가고 싶다 그러면 세력이 흔들어요. 그 다음에 또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내 성향이 단기다. 그러면 뭐 하셔야 되겠어요? 그냥 요거 한번 먹고 끝내는 거예요, 그냥. 그 수익이 5에서 많이 나면 한 20에서 30%까지도 나요. 제가 말하는 단기가 요거예요. 내가 단기다. 내가 단기 성향이면 수익 중기 따라할 필요가 없잖아요. 요것만 먹으면 돼요. 요거 한 번만 먹으면 돼요. 근데 나는 단기보다는 1, 2주 들고 가도 괜찮으니까 수익을 난 좋아한다. 한 달 이내에 정도 팔았으면 좋겠다. 수익은 20-30% 이상 났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뭐냐? 요런 데서 매수해가지고요. 요런 데서 매수해서 정고점 돌파하는 걸 보고 파시던가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전에 팔려면 뭐 보통 2에서 20에서 30% 수익은 기본으로 나와요. 상한가 들어갔다 그럼 50%짜리 기본으로 나와요. 이거예요. 나는 이런 거에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이런 거 흔들어도 난 잘 견딘다. 나는 더 좋은 수익을 원한다. 그러면 조금 더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파시면 수익이 50%, 70%, 그 다음부터는 쉽죠? 100%, 200% 바로바로 나옵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이거예요. 막연하게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 이걸 정확하게 알고 하시면 돼요. 여태까지 좀 막연하셨죠, 그죠?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뭔 얘기를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이거는 좀 풀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나는 이제 이런 거 너무너무 이제 좋아한다. 그러면 200%, 300%짜리 우리 방에 그런 수익 내시는 분들 많아요. 기존 장기회원들이 성향들이 다 그러세요. 이분들은 단기 매매하라고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면 들고 가요, 그냥. 재료가 마음에 들면 그냥 들고 간다니까요. 수익을 막 몇백 %씩 내요. 단기 매매하는 단톡방에 종목을 추천했는데 수익이 막 200%짜리, 300%짜리 올라와요. 왜 그럴까요? 종목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회원들이. 그럼 그냥 가져가신다는 얘기예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50%짜리 수익 많이 나옵니다. 단기 추천했는데. 종목들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시너펙스라고 이게 추천했던 건데 이거 가지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시너펙스. 요게 이제 그 언제 추천했냐면 요것도 이제 뉴딜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요쯤에서 추천했어요.
2,000원대에서. 근데 바로 이제 3,000원대로 바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수익이 10% 이상 났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회원들이 수익을 내고 잘 파셨을 거예요. 근데 들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회원 중에 2,900원쯤에 추천했어요. 지금 5,000원 거의 찍었죠? 네. 수익이 얼마예요? 50% 이상 났잖아요. 들고 있는 분이 있다니까. 60% 정도 나겠네 지금. 현재가 대비했을 때. 뭐 중국에 홍수 났다 그러고 지금 뭐 난리 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들고 가는 거예요. 이제 뉴딜 관련주도 되지만요. 노후 배수관, 뭐 교체 수혜주도 되고 이런 것들이 급등한다고요. 종목 추천을 근본적으로 이런 데서 안 해요. 이런 데서 하지. 단기건 수익이건 다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단기로도 수익 내고 들고도 수익 나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들이 되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들었다가 한번 놓고 급등하기 전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보여드릴까요? 제일테크노스 이런 거 보면 추천을 여기서 했거든요. 처음에 스윙으로 추천했어. 스윙. 내가 단기를 원한다 그러시면은 그냥 이 정도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확대해서 보면 내가 단기를 원한다? 요 정도? 요 정도? 요거 먹고 끝내는 거예요. 이게 작아요? 아니에요. 보시면 요게 14% 급등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12%, 요거는 17%짜리 급등이에요. 어디 가서 급등주 아무리 쫓아다녀도요, 이런 단기 수익 내기 어렵잖아요. 저희 방에서 이런 거 아무렇지 않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스윙을 원한다. 그러면 요 정도에서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800원이거든요, 여기가. 여기는 얼마겠어요? 대충 5,000원 잡아볼게요. 그럼 수익이 얼마예요? 대충 30%잖아요. 나는 이거보다 더 좋은 수익을 원한다. 그러면 한번 꺾겠죠. 세력이 요즘에는 주가를 그냥 안 보내요. 한번 꺾어요. 그냥 자작자작하게 들었다 놨다 하고 그 다음에 조금 크게 들었다 놨다 하고 그 다음에 쏜다고요. 단기를 좋아하면 여기서 끝내는 거고 스윙을 좋아하면 이 정도에서 끝내는 거고 스윙도 좀 높은 수익의 스윙 아니면 중기를 원한다?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여기서 판 사람들은 수익이 60%대였고요. 추천은 중기가 아니고 스윙으로 나갔어요. 요즘에는 이제 단기하고 스윙을 병행하면서 합니다. 이렇게 해드려요. 수익 이렇게 내시면 돼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전쟁터에 나가는데 본인이 선호하는 무기가 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네. 단기면 단기, 스윙이면 스윙, 중기면 중기. 본인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서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근데 단기도 저기 급등주 초단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단기 매매 어디서 많이 하냐면 여기서 해요. 그래서 대부분 물려요. 수익 내실 때도 있겠죠. 한 10% 급등이 우연찮게 나왔는데 팔아야 되는데 못 파셨죠? 왠 줄 아세요? 자, 이게 비밀인데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들었다 놨다 여기도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요. 세력들이 이제 물량을 빨아들여서 진공청소기처럼 흡입을 해서 이제 급등을 시키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리 들었다 놨다 해도요. 팔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해요. 왜냐면 세력들이 물량을 이제 걷어가는 자리다 보니까 개인들이 물량을 팔게끔 둬요.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급등을 하고 살짝 꺾여도요. 이 정도만 꺾였다가 다시 올라오고 막 그래요. 근데 여기는 어떤 줄 아세요? 급등하면 무슨 날아다니는 파리 그냥 파리채로 그냥 친 것처럼 뚝 떨어져요. 그냥. 맨날 여기서 매매하시면 안 되죠. 아씨, 난 매도 사인 나와서 뭐 이렇게 팔았는데 안 되고 잠깐 일 보고 왔더니 떨어졌고 못 팔아가지고 기다렸더니 질질질 끌려 내려오고 많이 힘드셨죠? 그죠? 많이 힘드셨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단타도 여기서 치는 거하고 여기서 치는 거하고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저희 방에서 단기 매매를 편안하게 하겠어요? 우리 회원들은 아시겠지만 근본적으로 종목 추천을 이런 데서만 해요.
여기서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저도 전문가 오래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여기서 했었어요. 근데 지금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잘 안 맞아요. 이게. 여기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매매를 할 때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네.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힘들어졌어요. 누가 실력이 있고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전에는요, 여기서 옛날에 한 10년 전에 매매할 때는요, 종가 베팅 하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무조건 3% 5% 먹고 시작했어요. 그냥 회원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오후 3시 30분에 사가지고 아침 9시에 파는데 3% 5% 먹고 시작한다니까요. 그런 날이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은 잘 안 돼요. 전문가들의 탓이 아니라 그냥 잘 안 돼요. 이게 세력이 룰을 많이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하셔야 편하다는 얘기예요. 왜요?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직장인분들 많으시죠? 네. 말씀해 보세요. 여기서 주식 사면은 안 힘드세요? 뭐 10% 20%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얼마나 힘드세요? 여기는요, 상대적으로 편해요. 왠 줄 아세요? 이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저점이 높아져요. 여기는 저점이 낮아져요. 들고 있으면 손해봐요. 운봉한 데 맞으면 끝나는 거고요. 여기는 양봉한 데 맞으면 기분 끝내주는 거고요. 이 차이예요.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하시는 거하고 여기서 하시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대부분 개인들이 왜 여기서 공략을 할까요? 왜 그러겠어요? 잠깐만요. 네네.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됩니다. 매매하는 게 힘들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꾸 끌려 내려오죠. 매도 걸어놨는데 잘 안 팔리고, 샀는데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자꾸 분할 매수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저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옛날에. 샀는데 자꾸 떨어지니까 한 번에 매수하기 힘드시고 자꾸 분할 매수 하시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대충 사놓으면 돼요. 정말 편해요. 대충 사놓으면 돼요. 더 살 필요도 없어요. 조용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매수를 여기서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장주로 여기서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도 했고요. 근데 여기서 먼저 했어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거래가 없잖아요. 급등주는요, 잘 기억해 두세요. 머릿속에. 급등주는 거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바닥에서는요, 급등 직전에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무인도 같다니까요. 아무도 안 보여요. 근데 바로 거기가 세력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리는요, 개인들만 바글바글한 거예요. 언뜻 봐서는 야, 이거 이만큼 올려가지고 싹 눌러가지고 거래도 없고 왠지 눌림목인 것 같고, 지금 잡으면은 윤석열 이 사람이 검찰총장을 계속 버티실 것 같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 하나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서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니면 5%라도 단타 한번 쳐보려고, 10%라도 그러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잘 안 되시죠? 왜 안 될까요? 과열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열된 종목을 많이 사세요. 모르고. 알면 사시겠어요? 그죠? 모르고 그러시는 거예요. 신용 보세요. 미친듯이 솟구치잖아요. 거래 터지고 나서 신용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터진 종목은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어제 그 새로 도신 저기 신규현이랑 여기 방송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자 보세요. KNN인데 KNN이 별로 안 오르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거 별로 안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예, 맞아요. 별로 안 올라온 것 같죠? 그랬어요. 맞대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왠지 지금 하나 더 나올 것 같고, 그렇죠? 예, 맞아요. 홍종욱 씨 관련주니까 또 대장주였고, 여기에서 뭐 좋은 얘기 나오면 또 바로 또 상한가를 꽂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죠? 잘 보세요. 뭐가 문제예요? 거래가 균일하게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좋은 것 같죠? 왠지 눌림목 같기도 하고, 눌림목 맞긴 맞아요. 네, 눌림목을 보는 것도 뭐 맞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크게 보자고요. 어제 잠깐 얘기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거래가 터진 적이 없죠. 있나요? 없잖아요. 신용은요? 이만큼 쌓인 적이 있나요?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상장일의 최고점이죠? 안 부담스러우세요? 이렇게 보니까 부담스러우시죠? 이건 거예요. 근데 차트를 이렇게 못 보시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 왠지 갈 것 같잖아요. 차트 이거 솔직히 제가 봐도 예뻐요. 잘 만들어놨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나 저기 노무현 대통령 때 이런 차트 만들어지면요, 이거는 무조건 샀었어야 돼요. 지금은 조심하셔야 돼요. 차트만 보고 들어가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예쁘죠, 그죠? 네. 펴놓고 보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네. 거래량, 주가, 신용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조선이 형님 쉬세요. 제가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디지털조선을 크게 봐도 별로 부담되는 게 없거든요. 이런 거래가 터진 적이 있거든요. 신용도 아직 여유가 있어요. 이 신용도 지금 최근에 늘어난 거예요. 이것도 많이 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략하시면 물리시겠죠, 그죠? 네. 이렇게 뜬 거는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공략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네.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되겠어요? 이거 말고 뒤에 거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 검색해도 안 나오시죠? 네, 그게 문제죠. 안 나온다고요. 과열된 거 이게 다. 아까 KNN을 다시 보시면 저점이 얼마예요? 사람들이 이게 좀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매수한 가격 대비 몇 % 수익이 날 것이냐 이것만 생각을 하세요. 내 매수가 대비 수익률만. 그 뭐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600원에서 2,000원, 거의 1,990원이니까 2,000원이라고 따질게요. 몇 배 올라왔어요? 3배 이상 올라왔잖아요. 더 가려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왜 이건 생각 안 하냐 이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수익 내시는데 좀 도움들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낮에 저희 방 이제 회원들 방송할 때는요, 맨날 이런 얘기 합니다. 네. 회원들의 마음이 좀 만약 욕심을 내고 있다 그러면 또 그거에 맞는 얘기 해드리고, 약간 좀 분위기가 다운되는 것 같다 또 그거에 맞는 얘기 해드리고, 자 이제 이쪽 종목 공략해야 되는데 회원들이 좀 다 샀으면 좋겠다 그러면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얘기 왜 했겠어요? 정확하게 알고 하세요. 정확하게 단기 내 성향이 단기인지 수익인지 중기인지 그거 본인만이 아세요. 제가 회원들한테 회원 들어오시면 처음에 물어봐요. 성향이 어떠세요? 단기예요? 수익이에요? 이래요. 그러면 이제 뭐 단기도 좋고 수익도 좋다. 나는 수익이다. 난 단기다. 나는 오래 못 가지고 간다. 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거에 맞게 이렇게 잘 설명을 해드립니다. 종목을 왜 좀 더 사셔야 되는지. 회원들이 잘 따라하십니다. 저희 방 회원들이 수익률이 좋은 게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려요. 회원가입하시면 그냥 뭐 문자만 띡띡띡 보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설명을 해드리고 잘 대응하실 수 있게 얘기를 많이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분 성향을 먼저 여쭤봐요.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맞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맨날 물어보시죠. 비중 조절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분한테 맞게 얘기를 해드려요. 투자 금액이 다 다른데, 성격도 다 다르고, 근무 시간 다 다르고, 하는 일 다 다르신데, 주식 시작하신 지 한 일주일 만에 가입하는 분도 있고요. 한 40년 하시다가 가입한 분도 있어요. 30년, 40년 하시다가. 다 설명이 달라져야죠. 맞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요즘에 하시는 분들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를 모르시더라고요, 이거. 맨날 이제 뭐 종목 얘기나 많이 듣지 뭐 이런 얘기 안 해주잖아요, 사람들이 잘. 네, 단기, 수익, 중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자,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요? 여기 어디 여쭤봐요. 단기 좋아하세요? 수익 좋아하세요? 중기 좋아하세요? 그러면 단기도 하고 싶고 수익도 하고 싶다. 근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런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계좌를 두 개로 쪼개라. 계좌를 두 개 쪼개라 그래요. 한쪽에서 단기 하시고 한쪽에서 수익 하시라고. 이거만큼 편한 게 없어요. 쪼개라 그래요. 요즘에는 뭐 증권사 안 가도 뭐 연세 많으신 분들도 요즘엔 전화하면은 다 해주잖아요, 그죠? 계좌 만들어주고 하잖아요. 네. 잘 못하시는 분들도, 젊으신 분들은 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지금 쓰고 있는 계좌에 바로 2번 계좌 하나 더 만들면 돼요. 그렇게 해서 단기랑 수익을 적절히 하시면 돼요. 내가 단기가 너무 좋다, 단기를 더 많이 하시면 되고, 나는 수익이 좋다, 그럼 수익 70에 단기 30%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재밌어요. 열심히 단기 하다 보면 수익 종목들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데요. 이렇게 해서 적절히 조절해서 포트를 그렇게 이제 완성을 시키시면 돼요. 종목도 중요하고 시황도 다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첫 번째, 포트에 종목을 담으시기, 정리해드리고 마칠게요. 포트에 종목을 넣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요즘에 보통 테마주 많이 하시죠? 빨리 수익 내시려고. 테마주를 사실 때 뭐 기본적 분석 그런 거 다 하셔야 되죠, 당연히. 오늘 제가 얘기한 건 뭐예요? 이게 어두운 테마주인지 밝은 테마주인지 정확하게 알고 담으셔야 돼요. 왜요? 온통 시커먼 어두운 테마주만 사놨어요. 근데 증시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걔 가겠어요? 증시가 좀 눌러주거나 충격을 받아가는 거예요, 또. 그러면 이제 증시는 상승하고 있는데 인버스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맞았습니까? 증시가 막 흔들리고 있는데 밝은 것만 사놨어요. 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적절히 분배해서 포트를 짜놓으셔야 되는데, 그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뭐다? 밝은 것과 어두운 것과 중간 테마주를 고르게 해놓으셔라. 네. 그리고 지금 얘기한 건 뭐예요? 매매를 하실 때 내 성향이 단기인지 수익인지 중기인지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단기, 수익, 중기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보유 기간이 아니에요. 중기를 추천했는데 3일 만에 수익 100% 내고 판 적도 있어요. 왜요? 바로 갔거든요. 단기로 추천했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스윙으로 추천했는데 제일테크노스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스윙으로 추천했는데 이거 빨리 간 거죠, 그죠? 네. 추천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들었어요. 여기 다 파는데 한 2주 정도, 2주밖에 안 걸렸잖아요. 스윙인데 수익 60%까지 났고. 이렇게 한다.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본인 성향을 알고 하셔야 돼요. 단기인지 수익인지 중기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되고, 그거를 구분하는 건 보유기간이 아니라 목표 수익률에 따라서 단기냐 수익이냐 중기가 정해지는 겁니다.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내일부터는 새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냥 공개방송 방송창 제목도 2020년 하반기 투자 전략으로 해놨죠. 네. 고민스러웠어요. 제목을 뭘로 다룰까. 또 이제 대선주 얘기를 또 해놓을까 하다가 제목을 잘 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뭘로 할까 하다니 이걸로 했어요. 왜냐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전투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선호하는 무기가 나한테 맞는 무기가 뭔지는 알려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 원리를 얘기한 거예요. 네. 그걸 정확하게 알고 그 무기를 짚고 그리고 나가서 싸우세요. 네. 그러시면 돼요. 혼자 하시면 많이 힘드시죠? 빨리 들어오시고요. 네. 바깥에서 혼자서 열심히 하신다고 많이 노력들 하시는데 힘드시잖아요.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죠? 왜요? 종목을 검색하자니 인터넷 검색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해야 되고 무방도 계속 들어야 되고 얼마나 힘드세요. 상인 샀는데 왜 급등하는지도 모르고 왜 하락하는지도 모르고 지수가 급락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저 같은 사람은 또 올라간다 걱정하지 마라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방향을 얘기했죠. 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선중 위험하다 하지 말라고 저 같은 사람은 또 하라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헷갈리시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한 사람 얘기만 들으면 돼요.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네. 자꾸 불필요한 거를 제거하시면 돼요. 그래서 힘드신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빨리 들어오시고 네. 그래도 혼자 해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조금 더 고생을 하시면 돼요. 대신에 고생하실 때 조금 덜 고생하시라고 이런 방법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실제 정의원들한테는 이거보다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무방에서는 종목 얘기를 많이 못해요. 우리 방 종목들이 노출되니까. 근데 저희 방에서는 종목 추천하지 않은 것도 마음껏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회원들은 종목을 망가뜨리진 않거든요. 무방에서는 죄송한데 여러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종목을 망가뜨리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방에서는 그래서 종목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전망하지 마세요. 종목을 조금만 좋게 얘기하면 갖다 찍어버려요. 어제도 뭐였어요? 뭐 무슨 종목만 얘기하고 있는데 10% 이상 급등하고 있었거든요. 야, 그거를 추경매수에서 들어가서 단타를 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이제 추경매수 안 하겠지. 그걸 또 따라 하더라고요. 또 저는 그러려고 얘기한 게 아닌데. 그래서 공방 때는 종목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네. 왜요? 여러분들 피해보실까봐. 그리고 우리 회원들도 피해보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조정을 걱정하시고 이렇게 망설이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뚜벅뚜벅 한 걸음 두 걸음 계속 걸어 나가시면 돼요. 앞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뭐 경기 침체 이런 것 때문에 짙은 안개가 껴있죠. 그죠? 하지만 그냥 묵묵히 걸어 나가시면 돼요. 고속도로 달리시다가 안개가 많이 꼈다고 해서 중간에 차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안개가 많이 꼈을 때는 조심하면서 가면 되고요. 안개가 걷히면 속도를 좀 내면 돼요. 쭉 정주행하시면 돼요. 비관론자들 말에 속아서 현금 많이 만들지 마시고 또 장중에 불안한 마음에 매매 같은 거 많이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이따가 이제 오후 방송은 이제 오늘은 2시 반부터 할게요. 네, 2시 반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아마 지금 아침에 지수가 약간 약세여가지고 약간 좀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일자리 관련주들도 오랜만에 또 급등을 해주고 있고 그럼 또 창조사나 이런 것들도 또 예쁘게 또 올라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후에는 이제 오늘 또 대통령이 이제 그 직접 그 한국판 뉴딜 그 관련돼서 이제 발표한다고 하니까 분명히 테마주들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후에는 그 테마주들 움직임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얘기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전장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여기 유시민 씨 관련주 보혜양주도 급등 나오네요 지금. 잠깐만. 종목들이 막 급등하잖아요 지금 또 대선주들하고. 여러분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빨리 들어오셔야지. 망설이면 여러분들 수익만 뺏기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다른 개인들 그리고 세력들한테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수익만 뺏기는 거라고요. 들어오실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자, 오전 방송 여기서 마치고 이따 오후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 수고하셨습니다. 네.